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오늘도 아침 신문들이 일면 기사 많이 준비돼 있습니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서울대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대 지주사를 세워서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세계 대학 평가에서 상위권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10개 분야를 진입시킨다. 10 전략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재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법인 재정립위원회 혁신안 내용인데요. SNU홀딩스, 이런 지주사를 만들어서요, 재원을 확충하는데요. 시흥, 평창 캠퍼스 본격 개발,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교육 사업도 발굴 추진이다. 이미 선진국의 많은 대학들이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서울대도 이런 걸 모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노쇼로 판을 깬 민주노총. 22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 물거품,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노사정 대타협 합의안이 있었고요. 뭔가 서명식에 이정돼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코로나 극복 원포인트 노사정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비정규직 등 노동자 보호가 부실하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면서 불발이 됐죠. 민주노총 협약식 15분 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 대선 전에 북미 회담 성사 전력을 하겠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중재자권에 든 문 대통령 돼 있고요.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에 워싱턴에 이도운 본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의사타진을 한 겁니다. 청와대 설명은요, 미국도 공감하고 노력 중이다. 미국 대선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시간은 좀 촉박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번 규제에도 고위직 강남 3구 집은 더 늘었다. 뭐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정책과고 그러면은. 자, 지금 문재인 정부 181명 고위직에 대해서 부동산 현황 조사를 해봤더니요. 보유가 213채, 그 가운데 70채 강남 3구에 쏠려 있답니다. 그리고 차관급 이상 6명은 3채 이상 소유를 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고위직 가능하면 좀 하나만 남겨놓고 팔라, 이런 권고가 있었는데 그 권고는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팔라고 했는데도 4명 가운데 1명은 다주택자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살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다시 중재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뭔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 남자는 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좀 뒷말을 남겼죠.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결단 예고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뭔가 결단할 수도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치맥 배달입니다. 뭔가 규제가 완화돼서 치킨과 맥주, 그러니까 음식과 주류를 같이 배달할 수 있게 되긴 했는데, 뭔가 좀 명확하게 정하긴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지점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추진되고 있는 중재자 역할,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이야기입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에 워싱턴에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제안했다. 청와대,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른바 운전자론, 중재자론 다시 재시동을 건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노이, 노딜 이후 접었던 중재자론 다시 불지피기, 그리고 통일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등 대북 라인, 지금 인사 얘기가 있죠? 교체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름들도 나오고 있어요. 속도를 낼 듯하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요.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과 북한 회담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낮지만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죠. 백악관 내 긍정기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대선 전에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선이 초조한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을 도박으로 상황 반전 노릴 수도 있다. 워낙 예측 불허의 인물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일본 언론은 비건, 미국의 대북 관련된 일을 하는 대표죠. 판문점에서 북한 접촉 예정이다. 트럼프 메시지 전할 듯하다. 뭔가 움직임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미국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톱다운 방식 회담 불가능하다 판단.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정권의 경우는 과거 사를 보면은 전략적 인내, 굉장히 근사한 표현이지만요. 상종 안 한다 정책이었어요. 북한에 대해서. 그렇다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못할 경우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북한과의 대화는 끊기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초중함이 있다. 그래서 뭔가 빠르게 대선 전에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여권 인사들 그리고 정부 인사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내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보면은요. 정상회담을 위하여라는 분위기가 풍깁니다. 보시죠. 미국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 바라고 있나?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정상회담 쪽에서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의원은 미국이 진정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도마 위에 오른 한미훈련 4달 실시 예정인데 문정인 북한과 사전 협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전 통일장관은 중단까지 검토 필요하다. 아무래도 뭔가 정상회담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이브럼스 한미사령관이죠. 한미연합사령관 고강도로 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미동맹의 군사력은 북에 대한 군사력에 비해서 오버캐파라고 봅니다. 사실 오버캐파 아닙니까? 대한민국 군사력도 충분히 북을 통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버캐파가 필요한 거는 북이가 국가 대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예측 불가능한 세력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압도적인 어떤 정보력과 C4I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거 8월에 이제 을지 시작하면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성격에 관계없이 북에서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 남북 간에 좀 협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도 맹목적으로만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갖는 현실적인 아까 자주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올 수가 없고 전자권을 가져오지 않고 계속 지금 미 지휘관 산하의 한미 연합사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걸 북도 알아갖고 전향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이걸 위한 남북 접촉이 좀 있어야 되겠죠. 얼마 전까지 북한 굉장히 험악하게 나왔죠. 그리고 우리도 강하게 좀 받아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 상황 속에서 미국에 뭔가 제안을 했는데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을 한번 다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입니다. 그리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11월 대선입니다. 미국이요. 그렇다면 한 4개월 남짓 남았는데 대선 전 정상회담 그럼 4개월 안에 추진되고 실시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일단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뭐 어느 정도 희망은 놓칠 수는 없다. 예. 뭐 저는 불로 말하면 작은 모닥불 정도, 잔불 정도. 아, 예, 지금 불이 피어 있는 상태는요. 아직 완전 꺼지진 어. 않았죠. 하지만은 그게 큰 불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냐. 아. 이게 그 개성공단 예. 연락사무소 폭파한 지가 6월 16일 날 폭파했거든요. 예. 이제 겨우 보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최소한 뭐 하반기 8, 9월 달이나 가서 예. 뭔가 예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좀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이게 미국, 북한, 한국 다 필요성은 있죠.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재선 11월 앞두고 좀 예. 위기잖아요. 예. 바이든이 질주하는데 자칫하면 진다는 보고서가 미국의 여론조사가 또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이 판을 엎기 위해서 또 북한하고 전격적으로 회담에 트럼프 스타일로 봐서 응할 가능성이 있죠. 또 북한은 지금 1990년대 고난의 행군보다 지금 유엔 경제 제재를 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꾸 저렇게 남쪽으로 협박하는 게 제재 완화 지금 필요성은 자꾸 커지잖아요. 예. 북한의 목표는 핵 용인해달라, 제재 완화해달라. 예. 제재 완화로 해서는 지금 뭐든지 해야 될 거고 예. 또 한국도 볼턴 회고록에 나온 걸 봐서 지금 중재 역할을 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양쪽 다 어떻게 보면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전자가 지금 운전자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좀 다시 운전대에 서서 좀 하려는 시도 예.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개성공단 폭파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예. 또 김정은이가 작년 하노이 가서 노딜 한 상처가 있긴데 아. 그때도 김정은가 분노한 게 그거라잖아요. 예. 한국 측 얘기 들어보니까 영변만 포기해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노이 가 보니까 트럼프한테 말도 못 꺼내고 노딜로 예. 끝났다. 그러니까 뭔가 보장을 얻고 미국 회담에 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근을 예. 쉽게 이게 줄 수가 있겠느냐. 예. 그래서 저는 뭐 가능성은 낮지만 예. 뭐 정치는 또 유기체니까 예. 국제관계는 또 오늘이 원수고 내일은 또 친구로 손잡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은 하지만 아직 그 희망은 예. 굉장히 낮은 편 아니냐. 아. 자칫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 대선용으로 미국 북한 정상회담을 끌어들이려다가 아. 자칫 안하니만 못하는 너무 많이 줘버리는 예. 하노이에서 영변 하나 갖고 북핵 제재 못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또 딜이 된다면 이거가 예. 바람직한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비판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미국, 북한, 한국 회담장에 앉는 건 좋은데 예. 개성공단 폭파한 거 예. 그리고 남한 대통령에 대해서 험한 욕한 거 예. 이거는 유감 표명 사과를 받아야죠. 분명히 지적해야지. 됐어 하고 저자세로 나간다. 그럼 계속 우리가 무시당해서 한국에 설 자리가 예. 더 없을 것 같다. 이런 걱정도 좀 듭니다. 자, 박창환 교수님. 지금까지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사실은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인종차별 시위 사태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 내치 문제로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북한 문제 별다른 관심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북한은 얼마 전까지 굉장히 험악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건데 일단 뭐 오늘 많은 신문들은 미국 쪽 얘기,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 미국 쪽 설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박찬환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정상회담장에 나오라고. 네. 뭐 북한에 대한 설득은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당근책이 들어가야지만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이라든지 남측 예. 때리기의 핵심이 뭐 큰 것을 지금 당장 뭘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당장 북한이 죽겠으니까 예.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대선 전에 미사일 쏘겠다. 예. 뭐 이런 지금 이제 어떤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고비를 넘겨서 대화 국면을 이어가려면 예. 북한의 어느 정도의 당근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제재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가 뭘 넘겨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도 예. 지금 미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볼턴의 회고록에서 봤듯이 예. 하노이 그 노딜
노딜의 결과가 사실은 리비아 방식 모든 거 다 포기하면 나중에 보상해주겠다. 결국 그래가지고 카다피 정권이 붕괴됐는데 예. 그래서 북한이 이걸 받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강경책으로 때리면서 너네도 이거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고 북한에 대해서도 아까 문정인 특보가 예. 한미 군사훈련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예. 이거를 해야지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갖다가 회수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북한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그러니까 때릴 건 때리면서 예. 또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는 게 맞서 중재를 잘하려면 예. 때릴 거는 때리면서 또 예. 잡을 건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미국 때리기와 북한 때리기 그 이면에는 예. 사실은 북한의 경제적인 어떤 회복을 위한 예. 어떤 고비를 넘기기 위한 그런 어떤 당근책들을 둘러싼 예. 물밑 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대선 전에 어떤 그 북미 정상회담 이것을 갖다가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사실. 어렵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 계산에 굉장히 빠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혜택이 된다는 걸 뭔가 강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할 경우에 또 우리 국내 내부적으로 또 반발이 항상 있거든요. 남남 갈등이나 그런데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잡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